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강독 이어나갈게요. 페이지 159페이지에 왔고요. 오늘의 주제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입니다. 이 주제는요, 이 트랜서핑 제2권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뽑는다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꼽겠는데, 하나는 슬라이드 기법, 트랜서핑 슬라이드 기법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제2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이 제2장 챕터 2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항목에 왔습니다. 트랜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갖춰야 할 조건이 있죠. 그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기만 하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약을 가질 수 있는 또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그 주제보다도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인데요. 계속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점이 있습니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는 개념은 트랜서핑 전반에 걸쳐서 필수적인 개념인데요. 트랜서핑은 한면으로는 어떠한 그 테크닉,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그 기술을 사용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역에 있어야 하는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세계관, 관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영혼과 마음의 일치 부분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더 가까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 펜듈럼이라는 개념하고 연결 지어야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수한 관념들, 어떠한 개념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펜듈럼이 주입한 것이죠. 우리가 의도했던, 원했던, 또는 원치 않았던,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펜듈럼에 의해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관념을 형성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펜듈럼이 가르쳐준, 펜듈럼이 주입한 그 관념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트랜서핑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트랜서핑하고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한 상자 속에 갇힌 영혼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거대한 상자 안에 갇혀서 상자 밖에 세상을 보지 못하고 상자 밖에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상자 밖에 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상자 밖에 나의 현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 상자 밖에 무엇이 있죠? 가능태라는 것이 있죠. 무수한 가능태, 가능성의 공간, 가능한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자 안엔 뭐가 있죠? 네, 주입받고 교육받고 그것을 통해서 경험한 세상,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믿고 확신하고 있는, 그래서 그 확신을 따라서 올라오는 감정에 의해서 끊임없이 요동치면서 되풀이되는 삶, 이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만족스럽다면 뭐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자기만의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만의 인생을 만들어서 창조해서 그것을 통제해 나가는, 현실을 통제하고 조율해 나가는 그러한 기능을 발휘할 때 사람들은 만족을 얻게 되거든요. 내가 내 뜻대로 펼쳐나가는 것, 그것이 창조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새로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왜 진부해지고 지루해지고 의욕이 없어지는가?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점점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좌절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결국 우울해지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이 시키는 대로 잘 하고 심지어 시키기 전에 무엇 시킬지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펜듈럼의 지지자라고 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 하면은 펜듈럼의 꼭두각시라고 하고, 내가 왜 이러고 사나 하면서 끌려다니면 펜듈럼의 좀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다 펜듈럼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면 무한한 가능태 공간의 현실과 꿈, 나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 트랜서핑의 세계죠. 그런데 여기서 이리로 갈 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를 이루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한면으로는 여기서 벗어나고 한면으로는 이 세계의 작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해도 거기서 또 손실이 있는 거예요. 조건에 부합하지가 않으니까. 이 조건만 맞춰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게 됐는데 이 조건이 안 된다. 그럼 거기서 일종의 꽈락을 하는 거예요. 꽈락을. 네.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일정 정도 점수 이상이 되면 통과해요. 근데 다른 건 다 열심히 잘 했는데 한 과목에서 꽈락을 하는 거예요. 점수가 안 돼가지고. 그럼 그거를 보충을 해야 되는 거죠. 영혼과 마음의 일치 부분도 그런 면에서 중요한 항목이라는 거예요. 이 트랜서핑을 우리가 실제로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부분은 잘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트랜서핑을 적용을 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슬라이드 기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현실 창조 부분, 당장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질문을 많이 해오시는데 뭐 사연을 들어보거나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 이제 이런 부분이죠.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되지 않는 상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에너지가 충분히 고양되지 않은 상태, 에너지 손실이 많은 상태거든요. 에너지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 정신적으로 많이 묶여 있는 상태. 근데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하기조차 힘들어하는 상태도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트랜서핑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점검을 하고 자신의 필요에 맞는 도움을 받아서 단계별로 진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상담적인 도움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담보다는 그냥 심리 자문 정도면 되겠다. 내 스스로도 자문을 받기만 하면, 조언을 받기만 하면 스스로 할 힘은 있다. 그러면 이제 심리 자문 또는 코칭이 되겠죠. 그리고 뭐 특별한 어떤 문제는 없는데 내가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 개발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자신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트랜서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방법을 모른다. 그럼 트랜서핑의 기술적인 측면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단계별로 나의 위치에 맞게끔 적용을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남의 눈치를 보거나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죠. 모든 과정에서 다 이러한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누가 빠르다 늦다의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위치에 맞게, 현실에 맞게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 이것을 무시하고 점프하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아요. 왜 자꾸 안 되냐? 안 되는 건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하면은 길이 열리게 돼 있고요. 그 길을 타고 가면은 수월한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에 대해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되죠. 왜, 무엇, 어떻게.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항상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세 가지 질문에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으면 정리가 다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개념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려볼게요. 첫 번째, 왜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트랜서핑에서 중요한가? 그것은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여야 외부 의도가 작동을 합니다. 외부 의도는 내부 의도에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내부 의도는 가능태 공간을 상정하지 않고 펜듈럼의 체제 안에서 나의 의지력만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나 자신을 바꿔보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것이 내부 의도라면 외부 의도는 일종의 제가 에스컬레이터에 비유를 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올라타기만 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에스컬레이터가 나를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잖아요. 가늠태 공간에 있는 어떤 내가 원하는 목표, 현실, 꿈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가져오는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별을 내가 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부 의도가 이것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로. 그리고 외부 의도라는 것을 어떻게 작동시키느냐. 여러 가지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외부 의도 작동시키려면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외부 의도가 작동되고, 외부 의도가 작동되면 나는 내부 의도에 큰 노력 없이도 이 외부 의도가 가장 최적의 경로를 알려준다는 거죠. 내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외부 의도는 알고 있어요.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건 마치 뭐랑 같냐면 우리가 그 정보의 바다에 떠다니는 온갖 정보들이 있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뭐 끊임없이 학습을 지금 이 순간도 하고 있잖아요. 이 순간도 우리는 잠을 자지만 인공지능은 잠도 안 자고 불평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계속 학습을 합니다. 진화하고 있죠. 그 무수한 지식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내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인공지능 또는 이 정보의 바다에 떠다니는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많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 힘만 가지고, 기술만 가지고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혼자서 다 사전 통째로 외워도 정보의 바다에서 서칭하는 거에 비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습니다. 외부 의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제는 외부 의도가 나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필요에 맞게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죠? 그 경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적의 경로를 알고 있습니다. 이 외부 의도를 이용해야 트랜서핑을 할 수 있는데 외부 의도를 어떻게 작동시키느냐? 그 중에 하나가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일어날 때 외부 의도가 작동을 한다. 그러면 영혼과 마음의 일치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두 개를 그려볼게요. 하나는 펜듈럼의 체제 안에서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펜듈럼의 체제를 벗어난 트랜서핑의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영혼과 마음, 영혼이라는 것은 위치상 이게 뭐 물리적인 위치는 아닙니다. 이 가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선정을 한 것뿐입니다. 영혼, 마음, 여기서 마음은 다른 말로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좋다고 그랬죠. 머리나 생각. 그다음에 영혼이라는 것은 느낌, 직감, 가슴 이런 쪽으로 이해하는 게 더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라는 건 무엇이냐면 잠들어 있던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이것을 더 존중해 준다. 뭐가요? 내 생각이 이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기꺼이. 동의를 해준다는 거죠. 이것이 주가 되고 이것이 객이 되는 거예요.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가 뭐예요? 이게 끊어져 있는 상태죠. 이 끊어져 있는 상태가 펜듈럼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끊어진 상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상태. 상자 안에 갇힌 영혼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상자로 가둬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잠들게 했죠. 이것을 일치시키지 못하도록 영혼을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생각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온통 생각이 가득하죠. 논리정연하죠. 합리적이죠. 지식도 많죠. 그런데 특정한 관념, 관점의 프레임에 확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머리가 과열될 정도로 사용되기도 하죠. 과열되게 사용되면 이게 산염체를 엄청나게 방사해서 다시 또 이 상자를 두텁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가두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작용이 다 누가 가져가죠? 펜듈럼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펜듈럼에게 이렇게 갈고리가 걸려있는 상태. 이것이 영혼과 마음의 불일치 상태, 영혼이 잠들어 있는 상태, 펜듈럼에게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나오죠. 생각이 먼저고요. 생각에 따라서 특정한 감정이 나오죠.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가 소진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펜듈럼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세 가지 함정. 생각, 이게 정신적인 거죠. 감정, 에너지. 세 가지 함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이 골똘해지고 생각에 빠져들고 자주 생각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붙들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상자 안에
매우 매우 많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펜듈럼의 갈고리에 갇혀서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줄여주셔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그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뒤따라오는 감정이 뭐예요? 대체로 이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겠죠? 자기한테 불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 뒤에 나오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겠죠? 실망감, 후회,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이러한 온갖 감정들, 분노, 답답함, 짜증, 온갖 감정들. 그런 감정들이 밖으로 표현되든 안 되든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동시에 나에게 빠져나가는 것은 에너지. 나의 생명의 에너지는 계속 소진이 됩니다. 그럼 어디로 소진될까요? 펜듈럼의 먹이가 되죠. 그럼 펜듈럼이 먹이가 돼서 펜듈럼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유지가 되면 그 힘으로 다시 나를 갈고리를 휘두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에 나는 휘둘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두통이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네? 기운이 없고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몸으로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근데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휘둘릴 뿐 아니라 좋은 쪽으로 휘둘리기도 합니다. 펜듈럼은 에너지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논리 정연한 생각으로 인생을 아주 잘 살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법니다. 성취하고 조직에서 인정을 받죠. 그 자부심이 충만하죠.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심지어 우월감도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지. 그리고 본인은 엄청나게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영혼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영혼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끊임없이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행동을 하고 조직에서 인정받을 행동을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멈출 줄을 모르죠. 잠시라도 멈춰 있으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텅 비어 있거든요. 그것이 본질이거든요. 영혼의 본질. 이거를 느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상자 안에 가둬서 굴리고 있는 사람. 이 펜듈럼의 지지자가 되는 거죠. 성공하면 펜듈럼의 지지자. 네. 펜듈럼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펜듈럼의 꼭두각시 또는 좀비. 결국은 펜듈럼의 노예들. 이게 상자 안에 갇힌 영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사람들, 상자를 열고 나온 사람들, 어떤 거죠? 영혼과 마음의 일치. 영혼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잠잠히 내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떻게 기울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솔직하면 됩니다. 한 가지 키를 알려드릴게요. 솔직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정직함이죠.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나에게 솔직해지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나를 기만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도 되나 싶어요. 그런데 솔직해지셔야 돼요. 이것을 한동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기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솔직함을 방해하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세상의 도덕, 윤리, 가치관 이런 것들도 나의 솔직함을 스스로 생각만 하는 것도 금기시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무조건 솔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것이 해체가 됩니다. 조금씩. 이 상자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혼의 소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솔직해지십시오. 자신에게 솔직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솔직해 보세요. 그럴 때 이 상자가 흐물흐물해지면서 영혼의 빛이 조금씩 불이 깜빡깜빡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키웁니다. 이 감각을 키우면 이건 또 연습을 해야 돼요. 영혼의 소리는 크게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yes or no예요. 근데 대부분 이게 더 많다고 그랬죠. 안 돼. 이렇게 멈추게 하는 신호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에 반하는 게 많아요.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아무 문제 없어요, 심지어. 그런데 왠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왠지 찜찜해.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결과를 점검해보면서 감각을 확인하고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느끼시고 그 다음은 행하시고 그 다음 점검하시고 그 다음 또 느껴보시고 이 반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요. 위험부담이 적은 작은 일부터요. 그래서 여기에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내 깊은 곳의 느낌. 깊은 곳의 느낌입니다. 근데 깊은 곳을 몰라요, 처음엔. 그래서 얕은 곳의 느낌부터 살피라는 거예요. 그 얕은 곳의 느낌은 이 영혼의 소리가 아니라 감정일 수 있어요, 감정. 내가 만들어진 감정. 그런데 솔직해지잖아요, 이 감정에. 그러면 펜듈럼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것이 진짜 감정, 핵심 감정, 그것이 내 직감, 여기에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일종의 이것은 양심과도 같은 겁니다. 양심. 이 방면을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열리기 시작하고 이것이 점점 여러분들이 감각이 키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생각이 확신을 갖기 시작하죠.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러면 점점 더 들으려고 하고 점점점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반영을 해주죠. 반영을 해준다는 것은 내 생각이 동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그것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일치시킨다는 겁니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는 것은 내 깊은 곳에 느낌을 살피고 그 느낌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일치 상태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되면 펜듈럼으로부터는 갈고리가 끊어져요. 그리고 외부 의도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외부 의도. 외부 의도와 연결되면 그때부터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탄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애쓰지 않고 내 방법을 고수하지 않고 심지어 방법이 뭔지 모르더라도 이 외부 의도의 흐름을 타면 자연스럽게 마치 우연인 것처럼 주위의 환경이 서서히 나를 위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몇 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제 외부 의도에 대한 감각과 이해도 깊어지게 되고 점점 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가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되면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뿌리가 내려지는데 이것이 뭐예요? 중심을 찾게 되는 거예요. 중심을. 그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외부에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는 외부의 목소리에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왜냐? 펜듈럼이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펜듈럼이 어떻게 가만히 안 둘까요? 두 가지로 가만히 안 둡니다. 너 이걸 벗어나려고 할 때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똑같이 안 돼 그럴 때 펜듈럼이 안 돼라는 목소리를 내는 거냐 아니면 내 안에서 영혼의 목소리가 안 돼라고 내는 거냐 이거 분별을 또 나중에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펜듈럼도 안 돼라는 말을 합니다. 머리로. 펜듈럼이 머리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런 말을 가지고 하죠.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해. 너 엉뚱한 소리 하지 마. 그게 말이나 돼? 남들을 지켜봐.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딨어. 다 이러고 살잖아. 원래 그런 거야. 이러면서 안 돼 그래요. 또 네 꼴을 봐. 네가 지금까지 해온 걸 봐. 네 모습을 보라고. 안 돼. 이렇게 계속 안 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할 수 있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언제 할 수 있어 그럴까요?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상자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면 그렇지. 바로 그거야. 너는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 너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렇지. 잘하고 있어. 오케이. 넌 할 수 있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상자 안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펜듈럼의 규칙을 따르기만 한다면 너는 할 수 있어란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것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너는 안 돼.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 영혼의 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과 연결이 많이 됩니다. 어린 시절.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때는 영혼이 그렇게 훼손되지 않았어요.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수한 맑은 영혼의 에너지가 작동을 했어요. 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세상에 대한 따뜻함과 그리고 희망과 모험정신과 호기심과 이런 것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온 세상, 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 두려움과 걱정, 위협이 없었죠. 그러니까 경계할 일도 없었죠. 그러니까 열려 있었죠. 그리고 더 어릴 때 우리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았습니까? 모래만 가지고도 놀 수 있을 정도로 온 세상이 놀이터였죠. 그때는 뭐 걱정할 게 없어요. 눈 뜨면 온갖 것들이 나의 놀이터였고 장난감이었고 놀다가 잠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 세상이 나에게 놀이터였다는 건 뭐예요? 내가 꿈꾸는 것을 현실화하는 거예요. 그 놀이라는 것이. 상상을 하면서 놀잖아요. 여러 가지 하면서 놀잖아요. 놀이터와 같았다는 거죠. 그때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는. 이게 돼, 안 돼 없었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갖고 싶으면 갖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면 그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나는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될래.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너는 안 돼,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꿈꿀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게 순수한 영혼이 작동을 하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게 죽기 시작합니까? 예, 요즘엔 더 빨리 죽거나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뿌리가 잘려나가고 싹이 밟히기 시작하죠. 어떤 이유로요?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 그거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원치 않으니까. 아니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좌절을 시키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뭐 이러기도 하죠. 너 그거 하려면 이걸 먼저 하고 해. 이게 되면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줄게. 근데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돼. 뭐 이런 거. 조건부. 예?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 순수한 영혼이 꿈꿔왔던 것들이 현실이라는 미명하에 밟혀나갑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좌절감을 맛보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상자를 만들던가 아니면 상자 안에 원치 않게 갇혀서 그냥 끌려가던가 이런 수동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죠. 예전에 그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잘 몰랐었어요. 근데 막연하게 글 쓰는 게 좋아가지고 어머니가 너 커서 뭐가 될래? 했을 때 나 소설가 될래요.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혼쭐 내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놀랐어요. 왜냐면 소설가라는 것이 별로 안 좋은 직업인가 보다. 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호자죠. 보호자가 대뜸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돈 못 번다 이거죠. 소설가는 돈 못 번다. 근데 뭐 어린 영혼의 그 마음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고 싶으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 마음이 순수한 내 목표거든요. 내 영혼의 진짜 목표거든요. 진짜 목표는요, 현실성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내 영혼의 목표인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목표를 꽃피우면 돈도 뒤따라오는 게 이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뒤집혔죠. 그래서 돈을 너는 쫓아야 돼. 네가 원튼 원치 않든 돈 되는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죽인 상태에서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소설가의 꿈이요. 이게 진짜 제 꿈이었다는 게 맞는 게 저는 지금도 이 꿈을 꿔요. 그리고 지금도 소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막 설레요. 그리고 소설을 쓰고 싶어져요, 정말로. 근데 지금 소설가는 어떻습니까? 소설가란 직업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돈도 뭐 잘 벌 수도 있죠, 충분히. 얼마든지 벌 수 있는 직업이고. 그죠? 소설가라는 직업은 여전히 저에게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 저는 이것을 봉인을 하고 지냈죠. 왜냐면 이건 금기시되는 거였기 때문에 제 어린 마음에서는. 그러니까 영혼이 이제 상처를 한번 입은 거죠, 그때.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이 세상에 뭔가 직업이라는 것은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나 보다. 뭔가 이렇게 돈을 잘 벌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부모님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이제 은연중에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소설가는 못 됐지만 심리학을 했고 상담을 했잖아요. 여기에 제가 만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부터는 제가 고집이라면 고집을 피운 거죠. 네. 그리고 영혼의 소리를 쫓아온 거죠. 심리학과에 간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랬죠. 너 거기 가서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심리학과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돗자리 내가 하나 사줄까? 무슨 사주, 명리, 철학, 뭐, 점 보는 건 줄, 관상 보는 줄 알고요. 실제로 뭐 제가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심리학은 아직 인기학과가 아니었고요. 입학할 때는 비인기학과였죠. 심리학과에 남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뭐, 그리고 심리학을 전공해도 심리학을 전공을 살리는 일은 별로 없었고, 뭐 대부분 다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학문적으로 뛰어들거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심리학을 전공하고 게다가 상담 심리학을 또 한다고 했으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상담 심리학을 하고 나는 상담을 하겠다 그러면 뭐라 그랬을까요?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뭐 먹고 살래 너? 먹고는 사냐? 그거 뭐 하는 거냐? 그거 뭐 하는 거냐, 상담? 그거 뭐 그냥 술 먹고 풀면 되지 상담을 왜 해? 별 얘기를 다 듣죠?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정말로. 그러나 꿋꿋이 갔죠. 왜냐면
제 마음 안에는 일종의 고집 같은 거 또는 이제 영혼의 소리가 있었죠. 뭐예요? 너네가 몰라서 그래.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지. 너네가 몰라서 그래. 너네가 뭐라고 하든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단박에 거절을 했어요. 그냥 단박에. 아니요. 예, 안 갈래요. 왜냐고요? 저는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그 돈도 안 되고 오히려 돈을 쓰면서 배우는 그걸 하냐.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이 상담이라는 게 여러분 공부만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수련 기간이 필요하고 또 수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본인의 또 적성에 맞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든 또 영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분야가 직업적으로 되기가 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길을 저는 계속 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 내가 정말 원했으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대학을 갔거든요. 사실. 이거 아니었으면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저는 몰랐던 사람이에요. 왜 대학을 꼭 가야만 하지? 이런 진지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심리학을 해야겠다. 왜? 상담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의 의심도 없었어요. 다만 중간에 의심의 바람이 불었죠. 그게 뭐예요? 너 그거 뭐 먹고 살려고 그래? 그거 뭐 하는 거야? 뭐 취직은 할 수 있겠어? 언제까지 공부만 할래? 이런 이제 온갖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흔들릴 때가 언제예요? 이제 주위에 친구들이 하나둘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돈을 벌고 근데 전 공부하고 앉아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돈을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거. 그죠? 근데 이런 것이 있었지만 바람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네, 이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리를. 제가 이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소리를 따라가는데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심리학을 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영역을 또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바로 이런 것이 이제 그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될 때 본인이 만족할 뿐 아니라 나중에 이제 뒤따라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이. 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 제가 대학 시절부터 온갖 음모론에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형이상학적인 것에도 관심이 많았죠. 네, 뭐 종교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그림자 정보라는 책 유명했죠, 옛날에. 지금도 팔리나 모르겠는데 음모론에 대해서 정말 앞서서 정말 열심히 이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도 했죠. 완전히 이제 또라이 취급을 받았죠, 그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다녔으니까. 지금은 뭐 유튜브 보시면은 엄청나게 그런 얘기들이 회자가 되고 또 그런 얘기를 다루는 분들이 많은 또 팬들도 확보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제가 여기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있진 않은데, 뭐 UFO, 뭐 일루미나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이제 신비주의 단체 이런 데도 막 직접 가가지고 확인도 하고, 뭐 수정구슬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만한 수정구슬 막 이렇게 놓고, 막 이런 데도 제가 옛날에 갔어요. 호기심에. 이 심리학 그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쫓아다닌 이유가 제가 뭔가를 이 순수하게 막 뭘 찾아 나간 과정이었죠, 과정. 남들이 그냥 뭐 이제 입사 준비, 취업 준비하고 또 뭐 영어 공부하고 이럴 때 이런 걸 쫓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면으로 이제 남들이 해야 할 걸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또 남들이 그거 할 때 안 한 거를 저는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지금 다 저의 자산이 됐거든요. 자산이. 그래서 물론 형이상학적인 부분에 심취해 있다가 형이하학적인 부분에도 많이 뛰어들면서 지냈던 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후회하는 것도 없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얻고 또 균형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순간에 내 마음, 내면의 움직임에 충실했던 거예요. 외부에서 보면은 너 왜 그러냐? 이제 이래야지. 이런 음성이 계속 들리죠. 펜듈럼의 음성이. 근데 그것을 뭐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은 거죠. 왜냐면 저는 이게 더 중요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후회가 없는 겁니다. 왜 후회가 없느냐? 이 소리에 쫓아왔기 때문에. 만일 이 소리에 쫓지 않고 이렇게 했다면 저는 정말 무모한 짓을 한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무모하지 않았던 것은 이 내면의 심장의 뜀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도 후회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면의 소리를 깨우고 그것을 쫓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뭐 나이와 상관없이 싱싱해집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걸로 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로 치면 청년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나이하고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0, 30대라면요. 아직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습니다. 예, 40대라면 이제 기회가 서서히 소멸되고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복구를 하시고 회복을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고집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거죠.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그 나이가 그렇게 들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유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고집불통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죠. 그런 경우는 교육도 힘들어요. 뭘 가르칠 수도 없어요. 상담이요?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도록 적응시켜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념에 완전히 묶여있는 분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 바꾸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한면으로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빨리 여기서 나오려는 시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내면의 영혼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또 그것을 일치시키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꿈이라는 것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낭만이라는 것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설레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 대신 설렘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게 재밌어지는 거죠.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 영역으로 갈 수 있고 나는 이미 이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허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도요. 사실은 간단해요. 뭐냐면 나는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순간 이걸 하면 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갇혀 있으면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사실은 종이라고 그랬죠. 박스가 종이. 그냥 부수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면으로 선언을 하는 문제입니다. 한면으로 여러분 선언하셔야 돼. 나는 나의 영혼과 마음을 일치시킨다. 나는 나의 잠든 영혼을 깨운다. 나는 충분히 아름답다. 나는 충분히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충분히 성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주목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전에 나는 그런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성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부유해질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이미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고 스스로가 선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주인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인 행세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몸뚱아리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니까요. 이거 여러분들의 11호 자가용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몸뚱아리, 여러분들의 의식, 이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행사를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펜듈럼의 먹잇감이 됩니다. 주인을 선언하면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주인인 것을 선언하십시오. 그것을 결정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고 옮길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참된 나라는 거예요. 관찰자의 위치에 있는 나. 이것을 선언할 때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라니까요. 나머지는 그 무수한 나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수한 나들. 가능태 공간에 있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무수한 나들.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게 진짜 여러분이라고요. 조종관을 잡고 있는 게 진짜 여러분입니다. 스스로 허락을 하셔야 돼요. 누가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누가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누가 나를 사랑해 줄 것을 기다리지 마세요. 스스로가 먼저 선언하고 그 자격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다른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마음을 일치시킬 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과 마음을 일치시킬 때 무엇에 관하여 이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건 마치 뭐란 거냐면 생각을 한다 그럴 때 생각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질문하겠죠. 뭐에 대해서요? 이렇게. 어떤 생각이든지 생각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영혼과 마음을 일치시킨다. 그러면 그 다음 따라오는 건 무엇을 위하여?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을 위하여가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선정을 해야 돼요. 어떤 목표요? 나의 목표. 타인의 목표가 아니라 나의 목표. 정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선정을 할 때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를 이루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점검하는 게 이제 뒤따라오는 거예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를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점검하라. 이게 이제 뒤따라오는 거예요. 다음 주제에서. 그런데 특별한 목표가 없다. 나는 내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진짜 내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태가 되신 분들은 여기에 많이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는 두 가지를 점검하라는 거죠. 에너지가 많이 고갈돼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복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한 면으로는 완전히 이 상자 안에 갇혔기 때문에 생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상자 밖을 나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선언하는 게 필요해요. 있다고 가정을 해야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없다 그러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심이 들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목표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목표가 있는데 아직 내가 그것을 찾지 못했다. 아직 내가 모를 뿐이다.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다고 말할 게 아니라 아직 찾지 못했다. 찾고 있다. 곧 찾게 될 것이다.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전환하셔야 돼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렇게 체계, 논리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아까 운회적인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감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를 따지고 근거를 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이거는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래. 이거예요, 이게. 영혼의 소리라는 것은. 그래서 머리가 처음엔 이해하기가 어렵다니까요. 분석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왠지 모르는데 그래, 이거예요. 제가 지금 뉴질랜드가 말씀드렸듯이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나요? 뉴질랜드가 지금 다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뉴질랜드가 코로나 청정 지역이 됐었거든요. 100일 동안. 그래서 어딘가 여행을 갔다 올까 이랬는데 안에서 이상하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느낌이. 그래서 멈췄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사태가. 네. 이 느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키워보시라.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